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동군 심천면에서는 저수지 제방이 일부 유실되면서 한 명이 실종되고 주택과 차량이 모두 물에 휩쓸렸습니다. 오송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궁평 2 지하차도와 미호강에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청주 도심 건물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20대가 붙잡혔습니다.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몸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상 공모전을 열었는데 재치 있는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밤 옥천과 영동 등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밤에 내린 기습폭우로 영동군 심천면에서는 저수지 뚝이 터지면서 한 명이 실종됐고 주택과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손쓸 틈도 없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물에 휩쓸려 내려온 차량을 건져 올리고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집과 지붕이 엉켜있는 바로 옆 교각에도 대원들의 수색이 이어집니다. 영동군 심천면의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쯤. 마을 상류에 있는 벚곡저수지에 둑이 터지면서 A씨가 거주하던 컨테이너와 차량이 모두 물에 휩쓸렸습니다. 물이 별로 안 내려가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 저수지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동군의 오늘 하루 강수량은 130mm 이상. 지난 6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300mm에 가까워 영동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시간당 68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손쓸 틈도 없이 마을의 집과 차량들이 떠내려간 것입니다. 수확을 앞둔 포도와 복숭아 등 작물들도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었어, 여기. 포도나무가 큰 게 한 10주 정도 있었고, 여기 고추밭이 있었는데 그냥 싹 밀린 거죠, 전부 다. 이번 비로 1,3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영동군은 물이 빠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할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옥천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하천에 차량이 빠지며 70대 남성이 숨졌고 강물이 범람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40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떨어진 바위와 토사가 주택을 덮치고 도로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옥천군 이원면에 한 야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닐하우스와 집 안은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4시 20분쯤 느낌이 이상하셔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물이 갑자기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해서 저를 깨우셨고. 옥천군 옥천읍의 한 둑길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하천의 수위는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일에도 주택 뒤 산 절개면이 무너져 내리며 50대 주민이 숨지는 등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옥천에서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는 강물이 유입되며 일부가 침수돼 오전부터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옥천에는 지난 6일부터 충북에서 가장 많은 349.5mm의 비가 내렸고 청주도 301.1mm, 영동과 봉은에도 270mm와 262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비로 도내에서 91건의 주택과 차량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침수된 농경지는 23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00여 세대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고 있으며 17개 도로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도 소나기를 동반해 최대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청댐 방류량이 초당 1,800톤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초당 방류량을 1,300톤에서 1,800톤으로 증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댐 수위는 78m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빗물 유입량이 초당 6,000톤을 넘어서자 방류량을 늘리게 됐습니다. 대청댐 관리단은 방류량 증가로 하류 하천 주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청주 지역에도 시간당 최고 81.9mm의 장대비가 내리자 청주시도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한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집중호우 급경사지 유실로 통제 중인 월호 가덕로와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목련 공연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벌였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 모두 17곳의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대피를 한 125세대 주민 205명은 오늘 오전 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궁평 2 지하차도와 미호강에서 복구 사업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 피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 복구 사업을 점검합니다. 침수 시 탈출을 돕기 위한 1m 20cm 높이의 핸드레일 등 비상 대피 시설은 어린이들의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강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하차도 15cm 이상 침수나 인근 하천 범람 시 작동하는 진입 차단 시설을 점검하면서 공무원 2명과 경찰 1명, 민간인 1명 등 담당자 4인 배치도 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등과 배전판 등 방수 기능을 갖춘 전기통신 시설을 기존보다 2m가량 높이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충청북도가 요청한 원류를 막는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이 원류할 경우에 그거를 막아주는 면은 있지만 또 여기 지하차도에 갇힌 분들이 탈출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연기된 궁평 2 지하차도 재개통은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 작업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호강 정비 사업은 물길을 넓혀 하천 범람을 막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2배로 늘려 홍수위를 최대 0.67m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폭이 보통 600m인데 350m로 줄어들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하폭을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태풍이 잦은 10월까지 기존 제방과 신설 제방으로 이중 제방을 유지해 홍수 피해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미호강 이 부분은 지금 100년 빈도? 이거 설계가 어느 정도 100년 빈도로 되어 있어요?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고. 오송 참사 1년,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저희 CJB는 4년 전 공공건물이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그림을 새겨놓는 그래피티로 인해 청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찰이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린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엄연히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배전함 앞에 쭈그려 앉아 하얀색 물체를 뿌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뜨더니 이번에는 골목길로 향합니다.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눈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앉아서 분사합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미스터리한 낙서 그래피티를 새겨놓은 겁니다. 공공 물품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거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수년 전부터 청주 도심에 생긴 그래피티는 200여 개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 찍어서 경찰서에다가도 이제 제보도 하고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그런 그 요청도 했었습니다. 상가 셔터는 물론 도로 연석과 청주시가 설치한 벽화 위에도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건물에도 허락 없이 낙서해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낙 신출 규모래 누군지 특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주 청원경찰서가 최근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20대 남성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그래피티라 하더라도 건물주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복구 비용 등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혼자 모든 낙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다른 용의자 3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월 A 회장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부하 직원 60살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회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짓 진술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충청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오늘 송승호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등으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평의원회는 고발장에서 송승호 총장이 자신의 보수를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책정하고 교원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단체 협약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승호 총장은 이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교육부 감사를 받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입니다. 요즘 학생들 짬나는 시간마다 스마트 기기에 많이 몰입을 합니다.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몸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상 공모전을 열었는데 수상 작품들을 함께 보시죠. 조상우 기자입니다. 하체 운동의 기본인 스쿼트로 시작해 팔굽혀 펴기, PT 체조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 동작, 런지와 헬스, 줄넘기까지 점심시간에 총 6개의 운동에 도전하자는 노은 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릴스 영상입니다. 릴스는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세로형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심심해. 그럼 움직여! 초등학생 작품은 깜찍함이 느껴지는데 공모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남매는 재미난 줄넘기를 선보입니다. 제1회 무빙 릴레이 릴스 영상 대회에는 학생과 교육가족 600여 명이 참여해 144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45편이 수상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앉아 있었을 때는 몸이 좀 뻐근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도 살짝 잘 풀리고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멋있는 경험하고 결과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이번 영상대회를 연 이유는 학생들의 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업에 쫓기고 여가 시간은 주로 스마트 기기에 몰입하는 세태에서 몸 활동이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실내에서만 보통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활기도 넘치고 체력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0월에 제2회 대회를 열겠다며 영상 길이가 25초 미만으로 큰 부담이 아닌 만큼 보다 많은 학생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 군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 접객 업소는 427곳으로 전국 신고 업소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의 입주 상인들이 전면 퇴거함에 따라 시장 철거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퇴거 조치에 강력 반발해온 일부 상인들이 모두 이주를 마무리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지어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은 지난해 시장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 방침이 내려졌지만 입주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충청 도민일보 창간 준비호 발간을 자축하는 월드클래스 모델연합회 창립식이 오늘 S컨벤션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근홍 모델연합회 초대 회장은 대한민국은 노년층이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시니어 모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월드클래스 회원님들을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도민일보는 다음 달 15일 창간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옥산면 소로분교장 자리에 376억 원을 투입해 건립 예정인 가칭 청주박물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청주박물관은 선사시대, 금강, 미호강, 무심천 등을 테마로 5개 구역으로 구성되고 수장고 면적 비율 20% 이상, 교육공간 10% 이상을 확보해 교육중심 박물관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청주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충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5%의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관내 43개 착한 가격 업소와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카드형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해당 카드에 당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3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꿰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로 충북에서도 안타까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